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위치 벡터에 이어서 오늘은 교과서로 91페이지네요.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평면 벡터의 정의부터 같이 볼 건데요. 평면에서의 벡터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뒤에서 공간 벡터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것은 이제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평면은 2차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면은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그 좌표 평면에서도 사실 이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는 양인데 좌표 평면에서 그 크기와 방향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좌표 평면 상에서 벡터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좌표 평면 위에 E1과 E2라는 두 개의 벡터가 지금 주어져 있죠?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것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이라 하면 이제 점의 좌표들 이제 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원점 아니면은 그 해당 점까지 이어서 벡터를 표현할 텐데 그러려면은 눈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1이라는 기준. 근데 그것을 이제 뭘로 정의할 거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외웠던 단위 벡터 있죠. 요것으로 정의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1,0, 0,1이라는 두 개의 점을 각각 종점으로 원점에서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뭐예요? 1이라는 크기가 돼서 다른 어떠한 벡터들에 대해서도 좌표 평면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성분으로 표현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1, E2 이렇게 있네요. 각각 X축의 방향으로 딱 1만큼 표현, 또 Y축의 방향 1만큼 표현이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것은 단위 벡터라고 또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둘은 단위 벡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1과 E2를 정의했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표현까지 모두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성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E1과 E2라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봤는데 그럼 성분은 그것들과 어떻게 좀 연계돼서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자,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 지금 A1, A2라는 점을 종점으로 올리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이제 A 벡터라고 부르겠대요. 그럼 요 A 벡터를 지금 요 E1 벡터와 E2 벡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점에서 각각 X축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A1, A2가 됐네요. 좌표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것들을 또 종점으로 하는 각각의 벡터를 구성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OA1 벡터, OA2 벡터를 구성했죠. 그죠? 얘를 이제 종점으로 또 위치 벡터를 구성했어요. 근데 할 때 방법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요 E1과 E2 벡터를 또 썼어요. 자, 보면요. 요 A1이라는 이게 이제 좌표지만 사실은 요 5에서부터 이 좌표는 결국 이 자체가 길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그럼 길이는 이제 벡터에서는 크기를 의미하고요. 이 원은 사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히 요 A1이 그 크기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수배로 쓴 거죠. 마찬가지로 요 OA2에 대해서도 요 A2가 결국 길이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배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죠? E2 역시도 크기는 1이죠. 그러니까 OA1 벡터와 OA2 벡터를 각각 A1, E1, A2, E2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죠. 방향이 E1, E2 일치하면서 A1과 A2라는 크기를 각각 가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 끝났어요. OA라는 요 벡터를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앞서서 언급한 OA1 벡터와 OA2 벡터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E1과 E2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죠?
자, 요게 결론인데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요 A1, A2라는 점을 종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E1과 E2라는 벡터, 단위 벡터로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A1과 A2가 지금 원래 어디 있었어요? 요 점의 XY 좌표인데 그것들을 각각 E1과 E2의 실수배에 표현을 해서 둘이 더했구나.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2,3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에 대해서 그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2원 벡터 더하기 3, 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2랑 3이 각각 어디서 입었다? 그에 해당 점의 XY 좌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정작 성분은 뭐냐?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구성했는데 이때 이 실수 A1과 A2 실수 배된 여기 앞에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성분이라고 하겠대요. 아, 성분이 여기는 실수배.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 점의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면은 그 점의 XY 좌표겠네요. 그쵸? 뭐 XY 좌표. 요것들이 이제 점의 그 실수배가 되겠다. 아, 벡터의 실수배죠. 아, 성분이죠. 자, 그래서 A1의 X성분, A2의 Y성분. 그러니까 성분이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X랑 Y로 구분 짓기도 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식으로 벡터가 구성되어 있을 때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대요? 자, 이렇게까지. E1과 E2 벡터를 합해서 이 해당 벡터를 표현한 건 알겠지만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죠. 어떻게? 각각의 성분만 순서쌍처럼 구성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모두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또 뭐예요? 결국 또 점의 좌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게 수어상으로 표현되면 이게 점의 좌표인지 아니면은 벡터를 의미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분명하게 점의 좌표라 함은 뭐 요런 식으로 앞에 대문자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고요. 그냥 단순히 자 이렇게 순서쌍만 있다. 그럼 요것은 벡터의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벡터의 표현이죠, 사실. 각각 3과 4가 성분이죠. 아니면은 앞뒤의 문맥상 이게 벡터구나 아니면 점의 좌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도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구분한 방법은 앞에 대문자 알파벳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 결정해도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단위 벡터들 그다음에 0벡터인데요. 이것을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치 벡터들인데 이 벡터들을 구성하게 한 종점의 좌표를 적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뭐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모두 원점으로 일치하니까 0,0을 성분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덧셈으로 나눠 썼고요. 얘네를 이제 표현하면 얘는 이제 1,0이고 얘는 0,2죠. 그것을 이제 더해서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그 실수배에 대한 표현으로 성분에 대한 표현으로 뭐 덧셈이나 뺄셈을 이제 정의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좀 착각을 했는데요. 그냥 뭐 2원 앞에 있는 3, 2 앞에 있는 마이너스 5 요게 각각 이제 뭐야 성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과 마이너스 5로 이제 표현했다.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뒤에서 이제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1, 2번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2원과 2,2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2랑 마이너스 3을 A1과 A2 자리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과 5를 그런 식으로 위치시키면 돼요. 그죠? 다음에 얘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1과 A2를 각각 또 수소쌍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 원이 없네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거긴 0이 되겠고 얘를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의 실수배 2원 벡터 더하기 2배의 2투 벡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각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성분들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한번 더하고 빼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네. 그 뒤에서 나오네요. 두 평면 벡터가 우선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벡터가 같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크기랑 방향이 같았어야 됐죠. 그쵸? 아니면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분으로 배웠으니까 성분에서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 각각의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1끼리, a1, b1끼리 같고 a2, b2끼리 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또 벡터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왜냐면 각각의 성분끼리 같으면은 우선 시점도 같고 종점도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대요. 자, 다음에 평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돼요? 우리 앞서서 그냥 벡터의 그 크기는 그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했었죠. 아니면은 시점과 종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라는 점에 그 지금 좌표가 A1과 A2인데 이 점에 그러면 그 위치 벡터에 대해 크기를 구한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냥 길이를 똑같이 구하는데 그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원점과 A1, A2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공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자, 지금 또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 벡터와 B 벡터가 나와 있는데 두 벡터가 같대요. 그때 M과 N의 값을 구하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성분으로 표현된 두 벡터와 같을 조건은 X 성분끼리, 그다음 Y 성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각각에 대해 방정식의 해 찾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바로 나왔네, 애니메이션이. 자, 이 크기 구하래요. 사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 다 위치 벡터니까, 시점이 원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얘를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네요. 이제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에 대해서 덧셈이나 뺄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때 여기 간단한 이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A 벡터, B 벡터는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성분이 지금 A1, A2, B1, B2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 지금 둘을 더한대요. 그래서 좀 요 빨간색 벡터가 지금 그 결과죠. 근데 그것에 지금 성분들이 A1, B1의 합, A2, B2의 합이래요. 결국 뭐예요? X 성분끼리 더했고 Y 성분끼리 더해서 그 두 벡터에 대한 성분을 결정한 거죠. 자, 왜 그랬냐?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A1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그럼 A 벡터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B 벡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시점으로 또 종점을 이렇게 긋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자,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합동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금 요 점과 요 점이 대응이 되고 요 점과 요 점이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x축,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하는데 지금 x좌표는 b1만큼 벌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또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도 x좌표가 b1만큼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긴 이제 a1이에요. 여기서 지금 b1을 추가하니까 당연히 a1 더하기 b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각각의 성분을 생각해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다음에 빼기는 여기 A 벡터에 대해서 이제 뭘 했어요? 잠깐만, 요걸 우선 좀 지워볼까? 아이고, 좀 헷갈리니까 일부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요 A 벡터인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한 거예요?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B 벡터인데 요곳에 마이너스는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해서 요 파란색이 결정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요 그림과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또 합동이죠. 그거 어떻게 돼요?
또 대응되는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렇게 할게요. 점만 따질게요.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이 여기고, 여기 점에 대응되는 점이 여기겠죠. 근데 지금 이 점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또 x좌표는 b1만큼 빼진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 x좌표가 인이 a1이니까 여기서 b1만큼 빼지면 a1-b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그 성분에 대한 그 벡터에 대한 뺄셈을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성분끼리 또 빼면 되겠구나. 뭐 요런 논리를 또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배는 이게 또 분배되듯, 그러니까 이거죠. k a 벡터가 k a1, a2인데 이게 지금 k a1과 k a2 벡터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되듯 계산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거죠.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냥 여기 원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 벡터라고 해봐요.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2A 벡터라고 해요. 여기 크기가 이제 2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각각 이 점에 대해서 이 성분이 여기는 이제 A초에 A1, A2였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2일 때 여기 길이가 2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길이가 1일 때 길이 2예요. 그죠? 또 요가 길이 1일 때 길이 2예요. 닮은 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1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 이제 2A1이 되고 여기가 A2였으니까 여긴 또 2A2가 돼요. 그죠? 근데 요 2가 결국 뭐예요? 요 벡터의 실수배에 관여했던 그 숫자를 똑같이 성분에 곱한 셈이 되죠.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에서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은 된다라는 거. 닮은 비? 그러니까 비례에 대한 어떤 비례관계라고 합시다. 닮음인 그 도형에 대한 비례관계. 그걸로써 이제 성분에 대해 K만큼 곱하는 것으로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또 이거 좀 지워서 보기를 잠깐 볼게요. 지금 A 벡터랑 B 벡터가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싶냐 한번 다시 볼게요. 짠. 자, 두 벡터를 더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끼리 더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좀 협소해서 계속 넘어가네요. 보는 친구들 참 짜증나겠어요. 선생님도 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데요. 그냥 이게 적당히 지우고 그냥 다시 볼게요. 됐어요. 자, 두 벡터의 성분끼리 더해서 결국 -3과 5를 결정했고 빼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성분끼리 뺐어요. 그래서 5랑 -1이 결정됐고 이제 실수배를 하래요. 그러면은 분배하듯 두 배를 해서 2와 4라고 성분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에 A, B, C라는 벡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래요.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실수배를 하라 그럼 성분에 똑같이 그만큼 다 골고루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고 빼라 그러면 성분끼리 그러니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계산한 결과를 제시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1, 2, 3, 4번의 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1번에 A, B, C 벡터가 주어졌는데 지금 C 벡터가 적당한 실수배 K와 L에 대해 A와 B 벡터에 계산해서 더한 것과 일치하게끔 하는 K, L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자, C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를 지금 K와 L의 실수배한 형태죠. 성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돼요? K랑 L을 각각 성분에 곱해주면 되죠. 그러고 또 성분끼리 더했어요. 그걸 한 번에 한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성분, 이게 두 벡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X성분끼리 Y성분끼리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식을, 써서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니까 풀면 K와 L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비슷하게 문제 6번 또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C 벡터는 또 K와 L에 대해 실수한 A 벡터, B 벡터를 표현하고 계산을 했죠. 또 두 벡터끼리 이 두 벡터 일치해야 되니까 성끼리 같다고 연립방정식 써서 K와 L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넘어가서요. 자, 이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벡터가 일치할 경우, 뭐 평행할 경우, 뭐 연산 등등 해갖고요. 그것을 성분 버전으로 다시 한번 더 싹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우리 그 벡터에 대해서는 그 평행할 조건 어떻게 따졌어요? 실수배로 두 벡터를 실수배로 등호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실수가 0이 아닌 값이어야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 정의를 그대로 써야 돼요. 뭐 성분이라고 갑자기 정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성분 버전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되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1, A2가 K, B1, B2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영의 K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KB1, KB2죠. 근데 그게 A1과 A2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결론 A1은 KB1과 같아야 되고 A2도 KB2랑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셈이고 요 등호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평행에 대한 실수배로서 정의한 표현이니까 그 개념과도 일맥상통해서 이것을 정의로 채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평행은 각각의 성분에 대해 실수배만큼. 근데 대신에 여긴 이제 2라는 실수배일 때 여긴 3이라는 실수배로 이제 쓰면 안 되겠죠. 둘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K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걸 또 연습해 봅시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실수 K 값을 정하래요. 자,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벡터가 0 아닌 적당한 실수로서 실수배가 우선은 되게끔 등호로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우선 T라고 할게요. K라는 문자는 쓰였으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보세요. T를 곱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 2T. 근데 그게 각각 X성분, Y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식을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T가 같으려면 T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K 값도 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반대로 여기다가 T를 써도 돼요. 여기 말고 여기다 T를 써도 돼요. 그럼 T의 값은 뭐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에 맞게 또 K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요. 이제 그 시점과 종점이 모두 원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성분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 A, B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 아니죠? A1, A2, B1, B2를 각각 시점과 종점을 갖고 있는 벡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우리 앞서서 어떻게 봤어요? 얘를 O, B, 마이너스 OA 벡터로 표현했죠. 똑같아요. 이것들을 각각 또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이해되죠? OB는 B1, B2예요. 얘 여기서 이제 뭐야? A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X성분끼리, Y성분끼리 해서 결정했다. 성분 각각의 성분을. 자, 다음 평면 벡터의 크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 A 벡터, A, B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앞서서 그 계산한 것과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냥 이거를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A1, A2, 그다음 B1, B2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쯤 여기 점이 잡히면 이제 뭐라는 거예요? B1, A1, B2, A2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벡터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고 그 종점이 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해서 크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성분에 대한 크기
구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요 두 점이 각각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성분과 크기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 뭐 하면 되죠? 이렇게 AB 벡터는 또 X성분 B에서 빼주고 Y성분 또 이렇게 B에서 A 빼는 순서로 계산하고 이것에 대한 크기는 그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근호를 씌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각 넓히기. 이 활동 1과 2를 한번 간단히 좀 볼게요. 지금 두 점이 주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등식.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인가 봐요. 고정된 점이 아닌.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각 그 시점으로 얘네들 종점으로 이제 각각 두 벡터를 이제 더해서 크기를 구했더니 2가 되도록 하는 이 도형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한대요.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P라는 점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크기만 2가 되게끔 하는 그런 P점의 자취가 그려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자취는 뭐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그럼 성분부터 좀 알아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PA와 PB의 성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P가 XY인데 지금 PA는 그러면 A의 X성분기에서 P의 X성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도형을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벡터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성분에 대해서 각각 제곱의 합의 근호를 씌운 게 2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제곱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형을 따지려면요 제곱을 해서 뭐 간단히 또 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지금 형태 자체는 원이죠 사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x나 y에 지금 이렇게 여기 제곱하면 4죠. 4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4로 모두 나누자 양변을.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간단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이 2분의 3,0인 그러고 반지름 1인 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적을 공부할 건데 글쎄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 해당 주에 마지막 강의를 찍으면서 이제 등교 계약으로 만날 수 있겠다 하면서 나름 좀 뭉클하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르겠네요. 이번에 또 일주일 미뤄져서 우리가 이제 20날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때 이 내적을 등교해서 같이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그래서 확정적인 어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